전개하고 있죠. 은행 시스템에 대한 우려감, 심리가 이제 조금씩 더 누그러지는 모습입니다. 미국 정부가 심리 달래기에 정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죠.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금 한도가 인당 보호해 줄 수 있는 한도가 25만 달러인데 그것 넘어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사실은 전체 예금액이 지금 약 18조 달러로 추산이 되거든요. 근데 연방예보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액이 한참 못 미칩니다. 1250억 달러. 그런 일이 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만약의 사태, 이제 뱅크런이 나온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금을 한 이 돈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우려감으로 일시에 한꺼번에 다 뺀다고 하면 뱅크런이 나게 되는데 이 연방 예보에서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된다면 모자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시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심리를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라는 것은 실질적인 지금 나오는 어떠한 실물의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좀 무시할 수 있지만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 체크해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필요한 돈 그때그때 사람들이 인출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일시에 동시에 돈을 다 자금을 빼게 되면 은행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 손실을 입게 되죠. 그 문제를 거기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의 노력이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우리 더 크게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상원 하원 의회 청문회가 2번 더 잡혀 있거든요. 아마 여기서 질문이 거의 금융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추가적인 시장 달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은행권의 종목들이 지역은행, 대형은행 할 것 없이 다 같이 손잡고 올랐습니다. 특히 어제 퍼스트 리퍼블릭이 50% 가까이 급락했었죠. 3월 들어서만 무려 10분의 1 토막, 90%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밤 이렇게 그래도 정부가 있구나, 뒷배가 있구나 라는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30% 가까운 반등을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대형 은행들이 손잡고 십시일반 자금 모아서 도와줄게 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때 JP모건 다이먼 회장이 전체 은행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이끌어낸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실제로 JP모건이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된다고 월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심리 안정에 큰 기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도 일단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은행 사태가 진정되자 뚜렷하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동안은 은행이 위험하고 그러면 경기가 타격을 받을 테니 금 일단 안전한 거 사고 보자. 위험 이런 쪽 일단 팔자. 이런 심리가 나타났었죠. 근데 이게 잠잠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간밤 반등을 했고 금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가 1.6%의 추가 상승으로 가장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시선은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오늘 밤에 공개가 될 FOMC 결과입니다.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양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밤에 가장 중요한 점도표가 공개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연준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금리 정책을 결정하게 될지가 이게 다 나오게 되는데요. 전망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베이비 스텝 밟거나 동결을 하거나 CME 페드워치 나와 있는데요. 지금 동결 가능성이 한 13%고 25bp 인상이 한 87%가 나옵니다. 한 번 올리고 한 번 베이비 스텝 또 밟고 그다음에 고정한 다음에 금리 인하 베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워낙 시장에 이제 관심이 이쪽에 집중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게
유명 인사들도 지금 금리 인하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50bp 인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이제 재미로 한번 보시고요. 연준은 지금 가장 큰 숙제가 이거죠. 물가도 잡아야 하고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잡아야 하고 연준의 신뢰도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어떤 해결책을 꺼내게 될지 내일 나오는 대로 쭉 정리해 드릴 거고요. 지금 컨센서스는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부 노무라는 25bp 인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양적 긴축이죠. QT까지도 중단을 하는 굉장히 급진적인 금리 인하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제외하면 컨센서스는 이거죠. 25bp 인상입니다. 동결이 됐든 25bp 인상이 됐든 둘 중에 하나만 나와도 시장에 충격은 없을 거라고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데 내일 반응은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특징주 보겠습니다. 전기차의 급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무려 7.5% 급등하면서 주당 $200 거의 근처까지 질주를 했고요. 다른 전기차, 중국 기업, 미국 완성차 기업, 그리고 배터리까지 일제히 상승세를 간밤 미증시에서 시연했습니다. 테슬라 이슈가 크게 두 가지는 있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 인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요. 이게 크게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테슬라의 투자 등급을 한 단계 올렸습니다. 원래는 투기 등급이죠. 정크 등급이었는데 한 개 올리니까 투자 적격으로 올라갑니다. 투기에서 투자 단계로 올라가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열반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열등반에 있어서 그동안 테슬라가 열등반 내에서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옮겨서 우등반으로 이동을 하는데 5등반에서는 꼴등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자리를 옮겼다는 데 시장은 주목을 하면서 질주가 나타났고요. 전기차를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포드도 호재가 나왔는데 이제 새로운 신차, 이게 전기차 말고 기존의 내연기관차로 인기가 있었던 모델인데 전기차로 나오면 이것도 인기가 있겠지, 이런 기대감도 일부 존재했습니다. AI 볼까요? 간밤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크게 올랐던 그 이면에는 AI 이슈가 숨겨져 있습니다. 일일 1 뉴스라고 했는데 거의 일일 1 뉴스가 아니라 일일 한 4-5가지의 AI 뉴스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간밤 추가됐던 내용들 쭉 정리를 해봤는데 크게 3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인데 엔비디아가 이제 반도체죠. 이 반도체를 활용해서 AI나 메타버스 등의 신성장 사업에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컨퍼런스였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자막이 실시간으로 같이 제공이 됐습니다. 아마 이제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중요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내용이죠. 지금 생성형 AI의 새로운 컴퓨터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정말 이 영역이 많은 편의성을 대중들에게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심에 우리 GPU가 큰 힘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슈퍼컴퓨터 월 구독 서비스를 발표를 했고요. 이제 기업들이 슈퍼컴퓨터를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독 서비스고요. 클라우드 제공도 이제 월 구독 서비스로 얘기를 했는데 개발 능력이 부족한 그 개별 기업들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편하게 자체적으로 초거대 AI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서비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쪽에서는 대화형 AI 바드 이제 알고 계실 텐데 미국과 영국 일단 우선적으로 시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검색 외에 유튜브 등의 다른 서비스에도 이 AI를 탑재한 시범 운용을 한다고 밝혔고요. 아마존은 엔비디아와 협업을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해서도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좀 뒤처져 있다라는 우려감도 일면이 있었고, 어제 감원 소식, 그동안 실적이 잘 나왔었던 클라우드 서비스마저 감원을 한다고라는 우려감으로 어제 많이 빠졌었죠. 그런데 AI 사업에 이제 협업 기대감으로 간밤 올랐습니다. 챗GPT 관련 기업들의 주가 등락률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밈주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테마주, 중소형주마저도 급등을 했고요. AI 개발사들 거의 대부분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알파벳, 구글 쪽도 3.7%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반도체가 사실은 다른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이 AI 반도체 기대감을 안고 있는 엔비디아 정도만 상승을 했고요. 장비단이 좋지는 않았고요. 인텔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칩스 법안에 대해서 이게 이득인가 악재인가 재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건 잠시 후에 따로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 뇌피셜인데요. 왜 챗봇 열풍이 이렇게 오래 갈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알파고, 이세돌과 이제 바둑을 두는 그 과정에서 크게 열풍을 받으면서 그때도 테마주가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짧게 며칠 단짝 상승에 그치고 금방 고꾸라지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참으로 다릅니다. 그걸 생각해 봤는데요. 알파고 당시에는 그 AI에 대한 기술력을 과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챗GPT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비전문 인력까지 활용하는 단계로 소비자들, 일반 개인들 모두 쓸 수 있게 됐죠. 실제로 쓰고 있는 상황이고 유료 서비스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하는데요. 내용들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기업에서도 사실 속속 이 AI 챗봇을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피라이터 AI 이제 적용을 하면서 마케팅 카피 자동 생성하는 그런 전략을 CJ 쪽에서 지금 구사하고 있고요. 현대백화점은 이거 도입한 지 좀 됐습니다. 그 루이스라는 건데 업무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주 2회에서 3-4시간이면 업무를 빨리 끝낼 수 있는 효율화 관련 AI입니다. 뭐 네이버 쪽도 카카오도 카카오 브레인의 다다음이 그 얼마 전에 오픈을 했다가 금방 이제 접속이 너무 폭주하다 보니 이제 지금은 중지가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뭐 검색, 요약, 이미지 생성 가능 카톡 기반의 챗봇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자를 쓰고 있는 장화시는 고양이를 수채화 그림으로 그려줘 하면 그걸 바로 이제 그려주는 그런 서비스였는데 지금 일단은 폭주하는 그 서버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과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 어찌되었던 일단 우리 생활에 이제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뭐 미국에서는 간밤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인력의 20%는 이 AI가 대체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그 AI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과 이제 접촉을 해서 물어봤더니 미국 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인력의 대체 프로그램이기보다는 코파일럿의 성격으로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즉,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대체를 한다기보다는 이 AI를 잘 쓸 수 있고 이 언어를 잘 이해해서 적용을 해서 단순 작업들을 시간을 대폭 줄이고 사람이 더 고인력, 고사양의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이 될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반도체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몇몇 기업들은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장비주 위주의 부침이 두드러졌습니다. 일단 전력 반도체죠. SiC 관련 기업들 지난번에도 온세미컨덕터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까지 정리를 해드렸는데 간밤은 에흐르테스 시스템즈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 테스트 장비 기업인데요. 이쪽에서 최근 SiC 테스트 검사 장비 쪽에 주목도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2022년 저점 대비했을 때 5배로 뛴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간밤 추가적으로 이 SiC용 테스트 장비 쪽에 신규 수주가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의 기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전력 반도체가 같이 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이제 개별 이슈를 가지고 있는 AI 테마 반도체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론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도 강했습니다만 특히 인텔의 낙폭이 컸습니다. 인텔하면 칩스 법안 바로 떠오르실 텐데요. 간밤 1차 세부 사항의 그 이후에 가드레일 조항까지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3월 2일 당잠사에서 일단 1차 세부 사항이 나왔는데 정말
철저해도 너무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라는 점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 독소 조항이 3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너무 불리할 것 같은데 그러면 추가로 발표되는 이 중국 등의 이 제재를 가하는 가드레일 조항은 얼마나 더 빡빡할까라는 우려감이 있었죠. 이 부분이 공개가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최악까지 가정하고 봤는데 최악보다는 낫습니다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악재는 악재다 이렇게 볼 가능성, 양측면으로 양분해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는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세부 내용 공개가 됐고요. 미국에서 IRA 법상 보조금을 탄다 그러면 다른 국가에서 보조금 일단 사용 금지를 했고 우려국, 여기 중국이랑 북한 이런 데가 포함이 되겠죠. 여기에서 반도체 공장 생산 능력 확대하지 못하게 퍼센테이지를 제한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는 사실 예측을 했었던 건데 첨단 반도체 부분은 생산 능력의 5% 이상 확대 금지였고 범용 쪽은 신규 라인 추가 금지, 이것도 예상을 했죠. 생산 능력 10% 이상 확대 금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 한 가지가 숨통을 트이게 만들었습니다. 기술 발전, 업그레이드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들어있는 이 장비들 업그레이드는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내용이고요. 위반을 한다면 여기에서 보조금 전에 환수도 한다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1년 유예를 받았죠. 대중반도체 수출 통제가 이게 풀리는 날이 10월 21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비중이 있는 이런 기업들은 대비를 좀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자리 옮겨볼까요? 사실은 IDM 쪽,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은 우려가 되는 사항들이 앞서서 칩스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장비는 또 다른 문제라는 그 인식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리를 좀 적어봤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정부도 뭔가 반도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겠다는 이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져 있죠. 지금 음성군 쪽에서 추가된 내용인데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한 최대 1조 원 정도 직간접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일정인데 기재위에서 이 K칩스법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게 무리 없이 통과가 된다면 30일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당시에 예전에 1월 4일에 처음 이 세액공제가 더 크게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당시에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어떤 흐름을 나타내게 될까요?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제 시간 외거래에서 특징주 크게 3가지가 눈에 띄어서 정리를 해봤는데 배터리는 이 왕좌의 자리를 놓지 않는 모습 계속해서 상승세를 시현했고요. A-프로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활성화 장비 공급 계약 체결을 했는데 규모가 큽니다. 그러자 다른 장비 기업들을 함께 들고 올리는 모습이었고요. 이 감사 보고서 시즌입니다. 이 적정 의견을 받았던 기업들이 시간 외거래에서 올랐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감사 보고서를 내지 않은 기업들은 문제가 있나? 라고 우려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까지 공시기업 기준으로 아직까지 이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하고 있는 기업들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의하셔야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탄소 배출권 관련 기업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윤 정부에서 2030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서 9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탄소 배출권 관련 기업뿐만이 아니라 신재생, 태양광, 주가의 반응도 궁금해집니다. 자리 옮겨서 투자 의견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